그러면 이 시간 분에게 하는 걸로 보고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민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잠시 후에 황교안 후보도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4월 15일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제는 황교안 대표가 잠시 뒤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의 진상규명하는데 앞장서겠다. 앞으로 부정선거가 어떻게 됐는지 함께 파헤쳐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자유우파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 계셔요. 그분들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럿 있습니다만은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부정선거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가 없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죠. 대통령이라면 부정선거가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 그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우파의 단일 후보로 추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가 있다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후보가 어제부터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라는데 눈을 뜨고 우리 싸움에 함께 해주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윤희숙, 이런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서신 다른 분들도 조속히 부정선거를 막는 이 대열에 합류해 주기 바랍니다. 바로 잠시 뒤에 조금 있다가 황교안 대통령 후보께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죠.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연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들과 거리를 좀 두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6.28 재검표를 하고 난 다음에 쏟아지는 많은 증거들, 여러분들이 이제 대춘립 투표지, 자석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이런 얘기들 다 들으셨죠? 그런 투표용지가 나온 마당에 부정선거는 더 이상의 음모론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황교안 후보가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께 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으면 내년 3월 9일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도 말짱 헛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선거 운동은 바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3월 9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도 선거 부정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의를 하는 것이 선거 운동의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에 이리로 오세요. 예, 잠시 후에 황교안 대표, 전 대표 황교안 후보께서 이곳 강남역 10번 출구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믿을 수 없었지만 6월 28일 재검표 때 나온 일장기 투표지, 대춘립 투표지 등을 보고서는 더 이상 이것이 음모론이 아니구나,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 선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을 나중에 여기 모셔서 여러분들께 그분이 어저께 장시간 한 20분간 이 정론관 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양상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로는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우리들이, 제가 많이 떠들어도 많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듣는데, 그런데 그 중에도 단 한 사람, 더 큰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질문. 김 의원님을 법무장관 시키고 국무총리 시켰으면 이 나라 이렇게 됐어요? 네? 김 의원님을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장관 시키고 국무총리 임명했으면 아무리 사법 전공 아니어도 이렇게 됐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한동안 구속수사돼요. 제가 저기 청와대에서 조금 이따가 하세요. 예. 아니, 황교안은 내가 민주당에서 알잖아요. 태평양 높으면서 연봉 10억 받고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네. 내가 이런 말 하면, 내가 이런 말 하면은 계세요. 아니, 여기 좀 진행 좀 해주세요. 지금 아는 사람들한테 지금 민호님이 순진하신 거예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 방해하시는데 방해하지 마시고, 얘기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이따가 얘기하세요. 얘기하고 싶은 거 이따가 얘기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뭐가 황교안이 민호님보다 민의원님 얘기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셔야지. 그 어려울 때 하지도 않아놓고. 끝나기도 전에 하시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모를 것 같으세요? 예, 알아요. 다 압니다. 지금 조금. 가만히 계시네요. 네. 여러분. 예, 말 좀 합시다. 예. 여러분. 지금 이제 늦게 왔다고 욕하시는 거죠? 황교안 늦게 왔다, 왜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하느냐, 이런 얘기죠? 네, 숟가락 얹느냐. 예, 숟가락 얹지만 숟가락 안 얹은 사람들, 얹어야 돼. 그래도 얹어야 돼. 숟가락 그래도 제일 먼저 얹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숟가락 안 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많은 사람이 듣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주는 사람, 또 한 사람이라도 더 큰 목소리로 우리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짧은 시각으로 그렇게 우리 편을 야단치지 마세요. 예, 여러분. 태평양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 박근혜 대통령님도 정권이 바뀌어야 돼. 이번에 8월 15일 날 나오실 수 있도록, 8월 15일 날 무죄 석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겁니다. 8월 15일 날 아직 올 수도 없다고,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박범계 같은 미친놈들, 여기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8월 15일 날 누가 사변 복권이 돼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 이틀. 이제 8월 15일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8월 15일 날 이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고생을 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루빨리 나오시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고 지금 얘기하고 이럴 틈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잠시 뒤에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대통령 후보가 강남역 10번 출구 여기에 오셔서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예, 우리들 다들 감사한 마음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와서 힘을 보태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안철수, 윤희숙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통령 선거 하는데 나와서 대통령 후보로서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루킹 여론조사 예, 문재인이 물러나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 후보라면 지난 4.15 부정선거가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망치는데 얼마나 큰 암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느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느끼라고 제가 계속 고래고래 떠들고 있어요. 고래고래 떠들고 있어도 사람들이 얘기를 듣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황교안 전 대표가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의 브리핑을 듣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4.15 선거는 부정선거다. 잘못된 선거다.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이 4.15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특검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특별검사가 다른 것 말고 바로 이것만 갖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예, 그렇게 김기현 원내 대표에게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국토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지금까지 4가지 방향으로 싸워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 귀가 아주 많이 안 좋은 사람이 여기 지나가고 있구만. 첫 번째는 법정투쟁입니다. 법정투쟁을 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법정투쟁.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아스팔트 투쟁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로 이 자리에서 영하 15도에 발이 시려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연설을 했던 것이 어제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보니까 바깥 온도가 37도래요. 37도래요. 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우리의 아스팔트 투쟁. 세 번째가 국제투쟁입니다. 국제투쟁으로 제가 4권의 이 국제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1, 2권은 영어, 3권은 한글, 4권은 지금 일본어 번역이 다 끝나서 책을 출판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싸우는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3구 대선도 있고 앞으로 넘어가면 후반기에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나아가서 앞으로 있게 되는 모든 선거에서 부정을 막는 일, 그래서 선거 감시단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큰 4가지 방향으로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그 네 번째 싸움의 방향이 이 선거 감시단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 단체에서 만든 그 감시단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자리로 모아서 감사합니다. 한 자리로 모아서 우리가 3월 9일 대선부터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대통령 후보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후보들에게도 제가 그 부탁을 하고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통합된 선거 부정 방지 단체를 우리가 구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생각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 전 대표 후보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예정입니다. 한 3시가 넘어서 우리가 4시까지 하는데 4시 이전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이따가 황교안 대표가 오실 때는 많은 분들이 근처에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아까 욕하는 사람 들었어요. 우리끼리 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좀 늦게 나온 것 때문에 서운한 건 있겠죠. 아까 누가 숟가락만 얻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본인이 듣기에 매우 좋지 않은 표현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15개월 동안 싸웠던 애국 시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져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 숟가락을 얻는다고 하지만 숟가락을 그래도 가장 빨리 얹지 않았습니까? 지금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의 목소리에 그래도 귀를 기울여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니까 이따가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후보 가운데 오셨어요? 대통령 후보 가운데 혹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를 불러라. 아무리 바빠도 뛰어가겠다. 황교안 대표도 저를 부르셨죠. 그래서 그저께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더 이상 꾸물거릴 일이 아니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미진한 부분, 혹시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라 해서 그 이야기를 전부 다 했습니다. 다음에 국제보고서 감사합니다. 예, 국제보고서 두꺼운 330페이지짜리 제가 사인을 해서 드렸어요. 다른 대통령 후보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를 부르기 바랍니다. 만사 제쳐놓고 국제보고서 사인해서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서 싸우는지, 왜 이것이 부정선거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 후보 지금 나온 윤석열, 최재형, 윤희숙,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일까요? 정치권에서 저 민경욱은 어떤 사람으로 통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훌륭하고 정의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할까요? 천만에! 국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세계 상또라이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정신이 나간 또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저를 상또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말릴 겁니다. 아유, 어딜 간다고요? 민경욱을 만난다고요? 민경욱 그 상또라이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으시려고? 민경욱 만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판단을 해야 돼요. 전에는 몰랐다고 하면 지금 이해가 됩니다만은 6.28 선거에서, 6.28 재검표에서 일장기 투표가 1000장이 넘게 나오고 대춘립 투표지가 나오고, 다음에 이 자석 투표지가 나오고, 이런 것을 다 보면서도 이번 4.15가 아직도 부정선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분들은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가지 장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살려나가는데,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라는 걸 모르는 분입니다. 기자들이 하도 쓰질 않아서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이고, 존경하는 고교연합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각출을 해서 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 전면 광고 이전에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저희들이 큰 광고를 실었습니다. 아마 기사를 써도 그렇게 쓰지 못할 만큼의 크고 긴 글을 그림과 함께,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아무리 귀를 막고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기 계시는 허옥순 여사님도 다 알고 계세요. 허옥순 여사님이요 워낙 잘 아는 분이지만 그런 분들 소상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충실한 일반 애국 시민보다도 이 부정선거의 진상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신다면 일단 공부가 안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정신 상태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윤석열, 최재형, 윤희숙, 홍준표, 안철수 같은 사람들, 거기에 원희룡도 들어가겠네요. 서울대 법대 나온 원희룡, 제주지사, 저와 동갑내기 친구입니다만은 그런 친구들 전부 다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4.15 부정선거의 진상 규명이 없이 대선은 있을 수 없다. 대선이 있더라도 우리들은 거기서 성공을 할 수 없다. 당선이 되지 않는다는 자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더라도 민경욱 또라이가 아니에요. 또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아인슈타인, 하나의 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얘기했을 때 누가 알았습니까? 이상한 얘기한다 그랬겠죠.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 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구가 해의 주위를 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릴레오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에 했을 때 이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고 느꼈을 때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처음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또라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도 또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 시민들도 그 4월 15일 바로 그날부터 나와서 외치셨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부정선거다. 여러가지 통계를 봐도 이런 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미리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같은 놈, 그런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선거는 없다. 조규제, 이런 사람들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28 재검표로 증거들이 나왔는데 저한테 경호도 없이 민경욱이한테 물어봐라. 전자개표가 있었는지, 전자개표에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민경욱이한테 가서 물어봐라. 전자로 잘못됐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가짜표라고 그런다. 얘기해보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 한참을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조작은 없었고 3919 야 이놈아! 미친놈아네 저 자식도. 택시 기사가 예, 택시 기사가 지금 2명 이상 태우고 다니는 상황에 대해서 현실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저 돌아가지고 또 오면 내가 타가지고 한마디 더 해줘야 되겠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갖고 얘기하는 거는 이은혜 교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임마! 야 임마! 그것도 뭐야? 저놈 자식 저기 정신이 없는 건데. 용기가 있으면 돌아 나와! 저것도 욕하고 지나가는 거 같습니다. 예, 손가락 욕도 한글로 해라. 한국가로. 발작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발작 수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허우대가 멀쩡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것들이 가만히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독이 받치고 열이 받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이 받쳐 오는 사람들을 건드리면 보이질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릴레오, 다음에 코페르니쿠스, 우리들이 역발상, 큰 발상의 전환을 하면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발상의 전환을 할 때 코페르니쿠스도
갈릴레오도 다 또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바로 첫날부터 선거가 이상하다고 싸워온 사람들이에요. 15개월 동안을 싸워왔습니다. 15개월 동안 싸워왔는데 그동안 간만 보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만 보고 있다가 이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속이 상하시겠지만, 대의를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에게 큰 목소리를 전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의료진도 계시는데 마스크를 쓰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우니까 그러겠죠. 오늘 오면서 또 찾아봤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제 하루 종일 5천만 인구 가운데 몇 분 돌아갔는지 아세요? 딱 2명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쁜 얼굴 전부 다 가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문재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재인이 무서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제 하루 동안 5천만 명 가운데 딱 2명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13분이 돌아가셨고 자살로 30분이 넘게 돌아가셨습니다. 요즘에는 이 교회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가게도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못합니다. 다음에 영혼이 위로를 받고 싶어도 예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들이 많습니다. 어제 하루 자살자의 명단이 자살자가 3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5천만 명 중에 딱 2명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사기입니다, 여러분. 사기예요. 보통 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서 계시는 분들 중에도 2m 이상 떨어지면, 2m 이상 떨어지면, 야외에서 2m 이상 떨어지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올해 들어서 한 3일 전까지 올해 들어서 더워서 죽은 분들, 이 너무 더워서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6명입니다. 6분이에요. 6분인데 이 6분은 이 더운 날에도 문재인이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외에서 2m 이상 떨어지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정은경 이 감염대책본부 본부장이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2m 떨어졌으면 마음껏 안전하게 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렇게 용감하게 벗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은혜 교수님이신가요? 예? 아니신가요? 예. 이은혜 교수님이, 이은혜 교수님 맞으세요? 아니군요. 예. 이은혜 교수님이 오늘도 여기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은혜 교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체적인 사기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께 이렇게 이 거리를 지난 3.15 부정선거 1960년에도 거리에 나오셨던 어르신들을 지금도 이 세상에 이 거리를 걷게 하는 제 마음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곧 젊은이들 됐습니다. 젊은이들도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 송구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만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 황교안 후보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3시가 지나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잘 맞아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되고 싶다라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저기 한 명이라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 와서 맹주성 교수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 오늘도 이 더운 날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한 10여 분 후면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우리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분이시죠. 여기 이제 오십니다.
많은 대통령 후보 가운데 제일 먼저 이 4.15 부정선거에 문제가 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앞장서서 함께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교안, 윤석열, 최재형, 윤희숙, 홍준표, 원희룡 해서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계속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느끼는 말을 해야 한다. 부정선거가 정말로 없으면 없었다고 이야기하라. 있었다면 있었다고 얘기하고 함께 싸우자.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나에게 물어봐라. 내가 망해를 제치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황교안 전 대표님 께서 우리 같이 도와준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을 불러서 브리핑을 받으셨고 그 며칠이 되지 않아서 어제 그제 저를 비밀리에 부르셨어요. 불러서 여러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느끼는 바를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황교안 대표께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법정 투쟁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원래 검사 출신 변호사 아니십니까? 우리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국가수반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분으로서 어떻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번 법정 싸움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차량이 도착하고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나오시면 말씀을 한 번 해주시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세기로는 아침까지 7건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7건의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1년 5개월 동안 15개월, 1년 3개월 동안 이야기를 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였냐? 사람들이, 기자들이 말을 써주질 않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써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싼 돈을 주고 지금까지 여러 번 광고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도 전면 광고를 했고, 하단 광고 우리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도 이렇게 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들으신 거는 사실입니다. 들으신 건 사실인데, 아시게 된 건 사실인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후보께서 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왜 듣습니까? 장래에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언론은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중동은 아직도 꿀먹은 덩어리예요. 조중동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보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것들이 기자들이 쓰기에 좀 더 편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워싱턴 특파원도 했던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로서 기자 후배들이 있어요. 그 후배들에게 가서 자, 이거를 좀 보도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할 때 그 후배들이 얘기합니다. 후배들이라고 사회부 기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후배들이 국장, 보도국장, 사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논설위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민선배, 이건 아무리 해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못 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직접적인 당사자고 직접적인 피해자인 당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황교안 대표, 전 대표께서 이렇게 용기 있게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15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싸웠는데, 싸울 동안에 같이 싸워주지 못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뒤늦게라도 그때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거리를 좀 두었다. 하지만 6.28 재검표에 나온 여러 가지 증거로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앞장서서 싸우기로 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에 이 김기현 원내 대표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특검제를 요구를 하라. 특검제를 발의를 해서 여당 의원들도 특검제에 함께 그 손을 들게 해서 특검제를 관철시켜라. 특검제만이 지금 검찰 말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야지 공정하게 이 일을 조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저로서는 그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특검 그러면 박명수만 생각해서 박명수 얘기를 하는데, 박명수 말고 허위범 특검이 있습니다. 허특검 때문에 지금 누가 들어갔습니까? 김경수가 들어갔습니다. 김경수가 들어갔으니까 김경수는 누구의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죠? 문재인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사과하라? 사과는 무슨 얼어 죽을 사과합니까? 내려와야죠. 끌어내려야지. 체포해야지. 체포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일이 지금 시작될 수 있는 그 단초가 제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윤석열, 우리 최재형, 홍준표 등등, 또 안철수 등등 이 모든 사람이 3구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우리 싸움을 같이 하자. 또 그 선거의 감시단을 만들자. 만약에 이런 합의를 하게 되면 제가 그 운동에 앞장설 그런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해주시겠죠? 네. 지금 우리 이렇게 싸우는 거는 앞으로 3구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다면 그 어떤 장사가 와도 당선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리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되더라도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당선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오시면 여러분들은 더 모이게 될 텐데, 예, 지금 그 사람들 여기 경찰들이 그 우리들한테 쨍쨍거리면서 싸우던 계장이 나오질 않았어요. 계장한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나와서 여기 계시는 열혈 애국 여성 시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빵프로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복이 바치고 애가 타서 여기 악에 받쳐서 나왔는데, 너희들이 쓸데없는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 너희들이 우리를 집시법 방해로, 집시법 위반으로 우리를 잡아 넣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방해하는 것은 천부의 인권,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일이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대신 점잖은 경찰관이 와서 자기 입장이 있으니 지금 좀 멀리 떨어지라고 하니까 이따가 오시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니까 한 2m씩 떨어지는 모습을 제스처라도 보여주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 면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예, 지금 이렇게 좀 약간씩 떨어지는 성의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예, 조금씩만 예, 시원하게 다 들릴 테니까요. 시원하게 물러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나가시는 분들, 예, 부정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니콘 옷을 입고 가는 예쁜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려줄 우리나라가 이 독재, 다음에 독재 정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어르신들이 여기 그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저 뒤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성분들과 자꾸 싸우고 있는 노란 샤츠의 사나이, 그만 괴롭히세요. 그 여성 그만 괴롭히세요. 예, 저 용감한 여성 이쪽으로 오세요. 용감한 여성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리 오세요. 예, 거기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이리 오세요. 가까이. 예, 여기 이따가 오시게 되면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께서는 공안 검사 출신이죠. 경기고등학교, 성균관 대학교를 나오셨고 고시에 합격해서 공안 검사로 계셨습니다. 쭉 계시다가 법무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돼서 저도 그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으로서 국무회의에서 그때부터 뵀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셨죠. 국무총리가 되셨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통진당 이석기 통진당을 헌법에 어긋나는 단체다 해서 통진당을 해산하는 정부의 대표 원고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통진당, 우리가 얘기하는 빨갱이 집단이죠. 빨갱이 집단을 해산시키고 이석기 대표, 이른바 대표놈을 감방에 집어넣는 그런 쾌거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 이후에 총리로서 원만하게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는 답변자로서 애를 써 오셨고,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영어에 몸이 되고 탄핵이 됐을 때 그때 대통령 수반,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 후보께서는 자리에 욕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날 우리 미래통합당의 선거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전부 다 발표되기도 전에 사표를 냈느냐, 그 모습이 옳지 않았다라고 느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안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여쭤봤더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자신은 과반을 얻지 못하면 나오지, 당 대표에서 물러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상태였다. 그리고 자기가 계속 남아있을 경우 이 정부 여당이 당에 대해서 끼칠 여러 가지 그 해악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고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직접 물어보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 조언을 해서 이때 빨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조언을 잘못 들어서 지금 나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저께 만났을 때 여쭤봤을 때는 당신의 결심이었다, 당신의 결심사항이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황교안 후보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옳다, 그르다, 맞다, 옳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에 대한 평가도 앞으로 대선 기간이 쭉 있으면서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은 거는 지금 이제 한 분이 부정선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후보들도 이제 앞으로 이 부정선거, 특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정선거는 여러 가지 부정선거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4.15 부정선거 지난 일이니까 싹 잊고 앞으로는 부정선거가 없도록 하면 어떠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말이 안 됩니다. 진짜요. 과거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이는, 일벌 100개 없이는 앞으로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 과거 일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용서해주고 나가자,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61년 전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의 주역 최인규 내무부 장관을 정말로 목을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교수형에 처했어요. 왜 그러냐? 선거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가 없다면 우리는 곧바로 지금부터
지금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는 이 김정은 이 정권을 잡고 있는 북한, 이 지옥보다 못한 북한과 똑같아지는 데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그 책임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 누가 지난 4.15 부정선거에 이득을 받느냐를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문재인, 다음에 당 대표였던 이낙연, 당의 전 대표였던 이해찬, 다음에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 부원장 이근형, 사무총장 윤호중, 다음에 김호진이라고 다음에 조혜주가 있죠.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조혜주, 다음에 그 밑에 연수부 선관위원장이었던 김호진,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우리 처벌이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 3월 9일에 선거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후보의 자리에까지도 올라갈 수 없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오세훈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세훈을 뽑아주자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2030이 도와줘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 집시법 또 이 감염법에 의해서 4단계 거리를 띄고 하는 게 누구의 책임으로 가 있느냐? 각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규율들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결국은 오세훈이 만드는 겁니다. 아니, 오세훈이 왜 이래요? 오세훈이 그러면은 8.15 부정선거를 위한 우리들의 대형 집회, 그걸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겁니까? 그러면 오세훈은 우리들의 적으로 변한 겁니까? 그건 잘못됐죠.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세훈 시장도 듣길 바랍니다. 지금 1년짜리 시장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그 원성이 얼마나 높아져야지 당신이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지금 아까 이은혜 교수님 올라와서 장시간 말씀해 주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에 넘어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 오세훈 시장도 지금 각성하고 우리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우리들의 가진 우리 천부의 인권,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시죠? 언제 오신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황 대표께서 올라오시면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여기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왜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도 기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쓰질 않았는데, 이제 당 내에서 부정선거였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기자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말씀 하신 것 7개 신문 매체에 나왔어요. 다음에 많은 유튜버들이 그것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가진 분, 우리가 따뜻하게 맞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하나하나의 힘이 모여서 우리가 힘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같은 목소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하고 야유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왜요? 하지 마세요. 예. 속 같은 거. 네, 그렇죠.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처음은 여러분 얘기하고 나중에 아까도 그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나쁜 평가에 대해서 반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꼭 말로 해야 하느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볼 수는 있으나 그거를 여기 올라온 분이 힘들게 만드는 일은 제발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자, 다음에 또 윤석열, 윤희숙, 홍준표, 또 최재형 이런 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신다면 그분도 이 자리에 모실 거고, 그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참작을 해서 우리 참작을 하고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나도 하나 네, 지금 와서 8월 10일 만원 들어보자. 여러분 8월 10일 날 윤갑근, 청주에 있는 윤갑근 후보의 그 표들이요, 투표 용지들이 대법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대법원으로 이송이 되고 대법원에서 그 표에 대한 재검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8월 10일 날에는 저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이제 그날 실시되는 재검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날 함께 와서 저와 함께 힘을 보태서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셨어요? 예, 그날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오셔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자, 아래, 그러니까 이 앞뒤로 간격을 약간씩만 벌려주십시오. 한 걸음씩만 앞뒤로 약간씩, 예, 앞뒤로 조금씩만 더 한 걸음씩만 뒤로 물러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 대표는, 황 후보는 지금부터 8분 뒤에 도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8분 뒤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애쓰십니다. 8분 뒤에 도착하신다니까 잠깐만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8분 후에 정교한 대표님이 도착합니다. 당시에 유관 대표님께서 김경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배춧잎 투표지를 인쇄가 됐다고 하니까 이 중앙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뭐 실수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실수로 나올 수 있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실수가 되려면 하나가 나오고 나온 걸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다시 집어넣는데 그것도 삐딱해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집어넣어서 다시 찍다가 말고 빼야 돼요. 이렇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프린터로 하면서 그런 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인쇄할 때는 쉽게 이런 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 묻었던 잉크가 롤러를 돌면서 다음 거에 다시 한번 찍히는 겁니다. 거기 그런 예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이런 아무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배춧잎 투표지는 도대체 나올 수 없는 투표용지다. 그러니까 이 배춧잎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사람은 나와라! 얼마를 드린다고 여기 써있잖아요. 1000만원. 1000만원을 드리겠다고 얘기한 지가 6월 28일부터 벌써 얼마예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1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오고 싶어 할 텐데, 지금 배춧잎 투표지에 투표를 한 사람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다 됐잖아요. 한 달이 다 됐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투표용지를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여기에 투표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건 딱 한 장인데 1000장이 넘는 이 인장이 뭉개진 빨간 원으로 투표 관리관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될 자리에 일장기가 그려져 있는 일장기 투표지가 1000장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으면 이걸 찍는 사람이 이거 잘못됐네 그리고 다 찢어버려야죠. 이거는 관내 선거, 그러니까 당일 선거였기 때문에 이걸 찢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찢어버리진 않았어요. 몇 장이나? 1000장이나. 1000장이나 찢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투표용지가 나오면 이걸 받아서 와 정말 멋지다. 여기에 도장 대신 일자기가 찍혀있네. 내가 친일파인 걸 어떻게 알고, 내가 일본을 좋아하는 걸 정말 알고 이런 거를 나한테 줬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꾸벅 하고 가져가서 투표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00명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를 할 때는 그렇다고 그래요. 투표를 할 때 이 사람이 많이 참고 투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표를 할 때는 어땠습니까? 개표를 했는데 배춧잎 투표용지가 나오고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오면 그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당연히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표로 분리가 돼 있었어야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무효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다 유효표로 있었어요. 유효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듣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배춧잎 투표지, 자석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장에 있었던 투표지가 아닙니다. 다음에 개표장에 있었던 투표용지도 아닙니다.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고 아무도 개표하지 않았던 그런 표입니다. 그런 표가 재검표할 때만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투표할 때 개표할 때 없고 만들어 넣은 가짜표다. 가짜표라는 증거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는데 많은 지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이야기해도 알아듣습니다.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표가 재검표할 때 나타났어요. 그 표가 몇 장이냐? 1000장이 넘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한 4, 5분 뒤에 오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 말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미국 오리곤주에 포틀랜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는 큰 아주 깨끗한 호수가 있어요. 그 산에 있는 호수에는 이 포틀랜드 시민들이 식수로 쓰는 식수원입니다. 거기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정수를 해서 이 수돗물을 보내는 그 식수원이 되는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 밤에 10대 청년이 술이 취해서 이 철창을 넘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그 물에다 오줌을 넣었어요. 소변을 봤습니다. 소변을 봤는데 소변을 살짝 보고 도망갔으면 되는데 도망은 갔죠. 그런데 그게 CCTV에 찍혔어요. CCTV에 찍혀서 방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소변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0.5리터. 이 오줌발이 길다 그런 사람 한 1리터. 네, 1리터 병에다가 꽉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0.5리터가 우리 평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00cc 이 그 맥주잔 한 잔쯤 되는 양의 소변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소변에는 균이 하나도 없어요. 소변은 무균입니다. 균이 없어요. 혹시 이 요도염이나 이런 게 걸리면 그 오줌이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균들이 같이 묻어서 나올 수는 있지만 방광에 있는 이 오줌은 소변은 완벽한 무균입니다. 그렇게 흰장 콩팥에서 무균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소변을 마시는 민간요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다고 그래서 그 소변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마신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CCTV로 촬영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본 이 포틀랜드 시의 시민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저수지를 몽땅 비워라.
그 저수지 오줌이 어떤 놈이 오줌을 싸서 그 물을 우리가 식수로 한다는 걸 용납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방류를 해라. 그래서 전부 다 비웠어요. 자, 0.5리터가 안 되는 소변이 들어가도 되는데 소변 때문에 무려 1억 4,300만 리터 1억 4,300만 리터의 호수를 전부 다 비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더워요. 지금 제가 더워요. 시원한 물을 먹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만한 투명한 유리잔에 얼음물을 줍니다. 얼음물을 줘서 바깥에 이 수증기도 이렇게 딱 맺힌 그런 시원한 얼음물을 줍니다. 근데 얼음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잠깐 이렇게 하면서 스포이드로 오줌을 5g을 5cc를 빼요. 5cc를 어디서 가져와서 딱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고 오줌이 많이 섞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오줌은 뭐 몸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니까 자, 맛있게 드세요. 그럼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마시죠. 독은 어떻습니까? 독을 요만큼 빨갛게 물을 들여가지고 그 독을 한 1cc만 딱 빼서 물에다가 딱 탑니다. 그럼 빨갛게 퍼져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독인데 독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뭐 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드세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실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1억 4,300만 리터의 물에 어떤 자가 소변을 왔다고 해서 그 물을 전부 다 빼야 하겠다. 불결하다. 우리가 먹는 물에 그런 게 들어갔다. 전부 다 빼라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성정입니다.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12만 7천 표 가운데 잘못된 표가 1000표 조금 넘으니 이거 참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선거 결과 2893표의 결과를 뒤집기는 역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 놔둡시다 라고 얘기하는 중앙선관위와 대법관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그 더운 날에 극소량의 독과 극소량의 소변을 첨가한 얼음물을 주면 당신들은 그거 시원하게 마시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신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오줌이 들어가고 독이 조금 들어간 시원한 물을 한 500cc는 마시고 주장해 주기 바랍니다. 연수을 투표소에 잘못된 표, 가짜표는 1000표밖에 안 됐으니까 이번 건은 전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 이런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그 독물, 다음에 독이 들어간 물, 오줌이 들어간 물은 시원하게 원샷으로 한번 마시고 시작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단 한 표의 불법표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의 단 한 표의 소중한 합법적인 표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100표의 잘못된 표가 들어왔다는 것은 100표의 정당한 여러분들의 표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표의 값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사람은 2,500만 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어떤 사람이 2,500만 원을 빼앗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금고에서 8천만 원을 훔쳐가는데 자 기분 좋다 이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사할 수 있는 한 표의 가치가 2,500만 원 혹은 8천만 원이 된다는 그런 계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번 그 참정권이 잘못된 이 사태에 힘차게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자, 여러분, 부정선거의 해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우리 선남 선녀들, 젊은 청년 여러분, 2030 여러분, 이 장래의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국가로 여러분들께 넘겨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정선거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노인들이 오셔서 애를 쓰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잠시 후에 이 장소에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밝히는,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하는데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해 주신 황교안 후보, 황교안 대표께서 바로 이 자리에 서실 예정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바로 이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시면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고 많은 박수도 보내주시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주옥같은 말씀 여러분들이 귀에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큰 결단을 내주신 우리 당내 인사입니다. 당내 인사로서 처음으로 부정선거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기 길 건너에 지금 2시간째 혼자 녹청껏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손가락 끝을 봐주세요. 저분, 저기 남방을 입고 안경을 쓰고 저 사자후를 토하는 저분이 도태우 변호사예요. 지금 우리 사무총장입니다. 국토본의 사무총장인데 이분은 집이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지나가셔도 돼요. 네. 대구에서 오셨는데 도태우 변호사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인데도 대구에서 그 가족들이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오늘 이제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서 2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저기에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따라하던 말던 저는 혼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도태우 사무총장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도태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들어서 안 본다. 예, 이제 알아들었을 겁니다.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 일부에서 우선 저나 석동현 변호사나 도태우 변호사 이 세 사람이 이 국민의당에 이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온건론을 편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 제도권 내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펼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에 출마를 했던 분입니다. 아깝게 떨어지긴 했죠. 그다음에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번 하태경에게 이 공천을 주는 그 꼴을 보고 도저히 이 당은 미래가 없는 당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에서 그만두기로 하고 그 당에서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이 여의도 쪽을 보고는 소변도 보지 않는다,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공천을 얻으려고 지금 이준석을 그렇게 열심히 공격하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부정선거와 미국에 있는 부정선거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당에서는 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표창하거나 여기에 대한 칭찬을 해주기는커녕 저를 당협위원장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모함을 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제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그 사실에 입각해서 저희들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황교안 대표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한 분이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해보지 못한 거 저희가 많이 해봤습니다. KBS 9시 뉴스 앵커도 했고, 워싱턴 특파원도 했고, 청와대 대변인도 했어요. 다음에 국회의원도 했어요. 우리 국회의원도 하고, 국회에서 원내 대변인도 하고, 예, 원내 대변인도 하고, 다음에 당 대변인도 있습니다. 자,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내드리세요. 예, 보내드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격하게 예, 환영을 해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리 올라오시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재인 네, 개새끼 씨발로.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대표님.